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 우크라이나 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이 러시아군의 드니프르강 남쪽 방어선의 측면을 치기 위한 기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공고한가?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이렇다 라고 하는 현실이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러시아군이 동원하고 있는 이 30만 명 동원했다고 하는 예비군, 정말 30만 명인가? 아니더라 라는 그 충격적인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오늘은 조금 적네요. 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6대 격파, 차량 21대 격파, 야포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2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이건 전부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아우디우카, 바흐무트, 그리고 파블리우카 이런 지역에서 나온 전과들이고, 헤르손 지역에서 뭐 강을 건너다 떠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전과 카운팅이 안 돼요. 그리고 포격으로 지금 강 남쪽에 있는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때리고 있는데, 포격으로 때렸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상자가 났는지 그것도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과는 돈바스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전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주요 상황을 보면요, 러시아가 아조프해에 선박 진입을 무기한 금지한다. 그런데 이 선박은 러시아 선박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아조프해, 흑해에서 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있는 바다죠. 그 바다 연안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베르단스크, 마리오폴 이런 항구 도시였죠. 그 아조프해의 케르치 해협, 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크림반도까지 이어주는 게 바로 케르치 대교였는데,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때려버려서 지금 러시아 본토에서 로스토프 온돈 지역에서 크림반도 지역으로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아조프해에 어떠한 선박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손해일까? 왜 이런 짓을 할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조프해 베르단스크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지역이죠. 로스토프 온돈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배를 타고 베르단스크 쪽으로 보급을 해주는 그 보급선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멜리토폴로 보급을 해주는데, 그 지역이 스스로 지금 족쇄를 채워버렸다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헤르손 주의 북부 지역에서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다 도망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토노스키 대교, 헤르손 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그 대교는 이미 끊어졌고, 그러면 이 카우프카 댐, 그 상부에 있는 도로인데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걸 러시아군이 일부 구간을 파괴했다. 다 파괴한 건 아니고 몇 미터 정도 이렇게 끊어서, 몇 미터 끊었다 하더라도 도로가 끊어졌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상태를 보니까 철판 같은 거 좀 이으면 이동은 할 수 있겠는 정도, 이 정도로 끊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세 개 방면에서 무의미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세 개 방면이 바로 바흐무트는 세베로도네츠크 남쪽에 있는 돌출부죠. 그 바흐무트. 그리고 도네츠크 주의 주도인 도네츠크시 바로 왼쪽에 있는 아우디우카. 그 바로 왼쪽이 아니고 아래쪽, 그러니까 서남쪽 방면에 있는 파블리우카. 이 세 개 방면에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도저히 이 군사 전문가들이 또는 군인들까지도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세 군데에서 계속 무의미한 공세를 하고 있는데, 피해만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백악관이 미국이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공수표를 이제는 끊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수표, 즉 이제 더 이상 지원 이런 식으로 안 해준다라는 거였고,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민주당 의원들 30명도 공동선언을 했죠.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해주지 마라, 이렇게 공동선언을 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선거가 하원은 박빙, 상원은 민주당 승리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백악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 계속 지원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원 패키지까지 준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된 그런 미국의 선거 결과죠.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에 중거리 방공자산을 전진 배치했다라는 건데요. 자포리자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러시아군의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와서 격추시켜버리더라. 즉, 이 지역에 중거리 방공자산이 배치되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한 이후에 제공권 장악하면 이제 그들이 폭격을 나서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자포리자주, 그러니까 멜리토폴을 향해서 진격하는 거 아니냐. 그쪽이 지금 공세 축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러시아와 이란의 탄도탄 공급, 즉 이란의 탄도탄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이 정보를 확인했고 그걸 추적 중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차분은 이미 벨라루스로 들어가 있다 라고 알렸어요. 이 말은 우리 지금 니들 거 보고 있으니까 사보타주 한다 라는 그런 선언이 될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측의 멜리토폴 시장은 러시아가 지금 멜리토폴을 요새화 작업 중이다. 그래서 멜리토폴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시가전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바그너 그룹이 포로 교환으로 복귀한 대원을 공개 처형했는데요. 헤르손 지역에서 항복을 하고 스스로 이제 항복을 하고 우크라이나군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이 포로 교환에서 돌아왔답니다. 바그너 그룹이랍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 이 대원에게 너 어떻게 포로가 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중에 결국은 스스로 항복했다. 살기 위해서 그냥 뭐 전투하다가 마지막에 항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서 항복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원래 있던 그 바그너 그룹 부대로 원래 자신들의 소속 부대로 보내버렸고 그 부대에서는 이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였답니다. 머리를 돌로 때려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정말 잔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그런데 이 프리고진이죠. 바그너 그룹이 수장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신 그거 아니야. 이러니까 프리고진이 뭐라고 했냐. 나 그 옆에서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옆에서 봤다. 라고 하는 그 프리고진. 그 사람이 지금 푸틴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러시아의 앞날도 정말 암울하게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SW는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빼낸 병력을 도네츠크에 투입하고 있다. 헤르손에서 병력을 빼냈죠. 그러면 그 헤르손 방어선을 두텁게 해서 헤르손 남쪽을 지키는 게 목표가 돼야 될 텐데 거기서 병력을 빼서 도네츠크로 보낸다. 여기는 이제 강이 있으니까 그 강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굉장히 너무 크게 신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킴번 반도 쪽으로 상륙 작전을 해서 옆구리를 치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도네츠크에서는 전쟁할 이유가 지금은 없는데 왜 지금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고 또 역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소강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전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주 전장은 돈바스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스푸티차 이제 막 우기가 끝나고 있고 이제 땅이 얼어가고 있기 때문에 땅이 딱 얼고 나면 그때부터 땅 붙는데 헤르손 쪽이 아니고 도네츠크 쪽에서 세게 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킴번 반도 상륙했죠. 그러면서도 지금 또 상륙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병력을 투입해서 이제는 교두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는 밝혀드린 대로 세계 여단이 다 들어오면 옆으로 이제 공세를 취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방어선 옆구리를 치고 뒤통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기동을 하겠죠. 러시아군이 헤르손 방어선 그 3겹의 방어선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무의미한 돌격 명령에 객지에서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을 러시아군. 아무래도 전쟁 수행을 더 끄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9월 21일 동원령을 내리고 지난달 하순 30만 명을 모두 동원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21일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모스크바 시각으로 10월 28일까지
동원 대상 인력 전원을 동원 완료해 추가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러시아 독립 언론 Important Stories가 현지 시각 11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매체는 샘플로 지정된 몇 개 연방주체의 예산 편성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실제 동원된 예비군 숫자를 추정했는데요. 매체는 89개 러시아 연방주체 가운데 85개 지역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50개 지역에서 220억 루블, 한화 4,82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예비군 동원 관련 예산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해 이 가운데 극동지역 칼루가주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칼루가주 군사위원회에 통보한 동원 규모는 2,500명이었는데요. 연방정부는 칼루가주 정부에게 2,500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주정부 차원에서 2억 5천만 루블, 한화 54억 7,750만 원의 예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예비군 1인당 10만 루블, 한화 219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 규모였는데요. 칼루가주 군사위원회가 실제로 동원한 병력은 목표치의 절반을 조금 넘은 1,318명이었고 이에 따라 예산도 1억 3,180만 루블만 상정되었습니다. Important Stories가 입수한 칼루가주 군사위원회의 내부 문건에서는 동원 병력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정확히 몇 명을 동원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각 지역 군사위원회 등 지방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예비군 인원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예비군들에게 지급할 예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폭로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후속 군수지원 부담을 지방정부가 모두 떠안았기 때문인데요. 각 지방정부 관료들은 예비군 인건비와 군수지원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령 각 지방정부는 서류상으로 예비군 대원의 가족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해놓고 지방정부가 보관 중인 감자나 생선, 땔감, 심지어 로드킬 당해 수습된 사슴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토막내 사슴고기라며 인건비 대신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 지역 예비군 가족들은 이번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있다고 당국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예비군들 역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미 지급했다는 인건비는 받아본 일이 없고 동원 초기 단계에서 정부 당국이 약속했던 물자와 보급품은 본 적조차 없다면서 관영 매체와 공식 정부 자료를 통해 집행 사실이 선전되고 있는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패전을 거듭하며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는 전황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국방 비리 수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자, 30만 명 동원했고 방탄복도 없고 군복도 없고 훈련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투입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8만 5천 명은 이미 전선 투입돼 있고 그리고 21만 5천 명은 훈련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아니냐? 이 사람들을 동원했을 때 계약금을 주죠. 그 계약금 한 400만 원 돈 주는데 가족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각 지방 주체, 우리가 지금 도급 이런 데서 니들이 알아서 감당해. 그리고 얘들 들어가는 군수지원품 이거 니들이 알아서 갖고 와 라고 하니까 지금 주정부가 돈이 없는데 이걸 어디서 만들어내냐.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가족들에게 양으로 대신 그 계약금을 주고요. 이 양을 갖다가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극동지역인데 냉동 생선을 또 이렇게 주고 이걸 또 얼마의 돈 가치를 이렇게 해서 자, 네 아들 지금 군대 갔는데 그 계약금 원래 현찰 줘야 되는데 우리 현찰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받아 하고 이거 주고 이 할머니 지금 표정 지금 별로 안 좋죠. 기분 나쁘죠 지금 표정이. 왜 이러냐. 사슴고기를 돈 대신 받았는데 이 사슴고기 앞만 봐도 로드킬 대에서 죽은 사슴인 것 같다 라고 이 할머니가 증언을 하고는 표정이 이렇게 지금 띠껍습니다. 기분 나쁘죠. 로드킬 당해서 죽은 사슴을 주니까 돈 줘야 되는데 그 왜 이렇게 되냐. 첫째 돈이 없다. 둘째는 돈 떼먹었다. 중간에 이 동원 관련한 이 공무원이 워낙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그리고는 또 일각에서는
2,500명 다 보냈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돈 받아먹고 안 보내고 가면 죽으니까 나 돈 주고 저 좀 갔다고 해주세요 하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돈 받고 간 걸로 처리해주고 잠시 좀 어디 좀 피해 있어. 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30만 명, 장부상으로는 30만 명 동원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안 된다. 그리고 그마저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훈련 상태, 장비 상태 엉망인 것이죠. 가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찬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갈아넣고 있는 러시아 참 황당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에 이제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텐데 이제 라스푸티자 끝나니까 러시아군 방어선 안녕하십니까? 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황당한 상황 보겠습니다. 드니프르강 이북 지역에서 철수해 강 이남 지역의 3중 방어선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는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예상보다 쉽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몇 주간 급조한 방어시설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면 러시아군 방어시설들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0월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헤르손주, 드니프르강 이남 지역, 루안스크 전선 동부에 건설 중인 방어시설이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실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미육군 공병장교 출신이라고 밝힌 한 오신트 소식통은 최근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주요 방어선에 대량으로 설치되고 있는 일명 콘크리트 필박스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벙커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가 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콘크리트 필박스의 외벽 두께는 20cm 미만이며 전선에서 공개되는 콘크리트 필박스의 내외부 근접 사진을 보면 공장에서 급히 제작되어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아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량으로 운용 중인 미국제 마크-19 유탄 발사기의 M430 이중 목적 고폭탄의 경우 균질 아변 강판을 63mm, 일반 콘크리트는 500mm까지 관통이 가능하며 보병 휴대용 40mm 유탄 발사기의 이중 목적 고폭탄 역시 균질 아변 강판 41mm, 일반 콘크리트 400mm까지 관통이 가능하다면서 러시아군의 콘크리트 필박스는 벙커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군 콘크리트 필박스의 상부 덮개의 경우 별도의 장갑재나 모래 주머니로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병 일제 사격 한 번 또는 전차와 동행하는 험비의 유탄 기관총 사격 한 방이면 계란 바구니 안의 계란처럼 바스라질 것이다 라며 러시아군이 전선에 대량으로 깔고 있는 이동식 콘크리트 벙커가 전술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헤르손시 외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40mm 유탄에 맞아 파괴된 콘크리트 필박스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구조물을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은 원거리에서 목표를 발견해 유탄 몇 발을 쏴서 가볍게 파괴했다며 해당 구조물이 내부의 러시아군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 진격 저지형으로 설치한 대전차 용치 역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이른바 바그너 라인에 대량으로 깔아놓은 대전차 용치가 용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고 쉽게 부서져 일반 장갑차로도 돌파가 가능하다며 대전차 용치 돌파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우크라이나군 BMP-2 장갑차가 도로상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대전차 용치를 일부러 찾아가서 궤도로 밟아 타고 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용치라면 장갑차의 궤도가 끊어져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는 마치 도로상 과속 방지턱을 타고 넘는 것처럼 대전차 용치들을 타고 넘으며 쾌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병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설치한 대전차 용치는 대전차 용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경도가 약하며 너무 작아 기갑 차량 저지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은 해당 용치들은 대전차 용치가 아니라 대차량 용치라며 우크라이나군의 SUV를 막으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10월부터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에 급조한 방어시설들은 참호는 침수되고
벙커는 부실 공사로 마치 쿠쿠다스 쿠키처럼 부서지며 대전차 용치는 기갑 차량을 전혀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겨울 공세가 본격화되면 이런 방어선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 러시아 안팎에서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용치가 뭐냐면 용 이빨이죠. 그래서 용의 이빨 같은 아주 크고 강력한 장애물을 설치해서 적의 기갑 부대의 궤도가 타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또 타넘다 하더라도 여기 걸려가지고 그냥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건데, 이거 그 용치 갖다 놓는 거 보면 그냥 우리로 치면 한 5톤 트럭 이런 데다가 많이 싣고 가가지고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내려요. 그 우리 고철 이렇게 수거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의 그런 크레인으로 그냥 툭툭툭 내려요. 그 말은 안 무겁다 이거죠. 덜 무겁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냥 뭐 용치가 도로 밖으로 다 밀려나 있어요. 아마 불도저가 그냥 확 밀어버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장애물이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콘크리트 필박스, 그러니까 화점이라고 해요. 이 안에 들어가서 기관총을 쏘든지 아니면 대전차 로켓 쏘든지 하는 그런 화점인데, 이 화점이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적의 화기에 부서지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 기관총 쏘고 대전차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군 장교 출신, 공병 장교 출신의 이 군사 전문가가 오신트 소리통이, 야, 내가 말이야 이거 보니까 내부 사진하고 다 보니까 20cm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게 양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딱 봐도. 그러면 이거 40mm 유탄포에도 그냥 가는 거야. 우리 K2 소총 밑에 유탄포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유탄포가 40mm를 400mm, 40cm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이중 목적 고포탄일 경우에. 근데 이건 200mm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통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뭐 아주 얇은 철근도 들어있고 한데, 이거 뭐 유탄포 한 방 맞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거 이렇게 됐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죽었겠죠. 죽거나 중상을 입었겠죠. 자, 이게 무슨 대전차 또는 뭐 화점이 되냐? 이 필박스는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치를 그냥 이 BMP-2 장갑차 타고 넘는 모습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BMP-2 장갑차가 이렇게 도로가에 있는 용치를 일부러 지금 타 넘고 있어요. 일부러 타 넘고 있는 거죠. 왜냐? 한번 보라고. 근데 그냥 덜컹하고는 지나갔어요. 이 정도가 무슨 장애물이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도로 바깥으로 다 밀려나 있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불도저로 밀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용치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 용치, 콘크리트 필박스 이런 식으로 된 이 방어선을 여기 헤르손 남쪽에 3중으로 쳐놨고, 그리고 여기 바그너 라인이라고 하는 이 북쪽 라인,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라인 이렇게 해서 과거 2월 24일 개전 전 루한스크주를 지키겠다.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은 이제 전쟁 일으키고 나서 점령한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은 포기하고 원래 2월 24일 그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어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어선의 형편이 그 꼴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방어선 제대로 역할할 수 없겠는데요. 이제 라스푸티자 끝나고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한 공세를 할 텐데 어떤 전황이 계속 들어올지, 특히 이 헤르손 지역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이동통신회사가 통신망을 급속도로 복구하고 있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의 전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올 텐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